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 4월분에 대한 가계빚 증가분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집계치를 보니까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집계치가 나오고 있네요. 가계빚 부담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다가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설이 솔솔솔 불어와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 조치가 된다면 또 가계 부채에 대한 어떤 문덩이처럼 증가하는 거 이거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부분이 될 텐데 어쨌거나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빚을 비롯해서 또 부동산과도 굉장히 연관 깊은 그런 이슈니까요. 꼼꼼하게 뉴스들 잘 체크해보면서 또 전략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현명한 전략 세워드릴게요. 출발합니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전해 주십시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797-0300번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들 문자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계빚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출금리 낮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죠. 빚을 이용해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을 그냥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끼고 두 채를 산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또 금리 올라버리면 또 나중에 또 이제 그게 위협이 될 텐데 요즘 같은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표님?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2%대 이상 넘어가는 건 한동안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겠죠? 예. 잠깐 동안 내렸다가 또 외국 금리 움직일 때 또 한 번 올렸다가 1%에서 2%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저금리 때문에 융자를 끼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서 차익을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게 지방 같은 데는 전세 비율이 한 90% 이상 가기 때문에 사놓으면 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 순간적으로 바람 투자를 해갖고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보통 이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잡고 가는 곳을 보자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대단지, 교육이 좋다든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이 잘 뚫려 있다든가, 아니면 신도시인데 서울 중심부에 있다든가, 이런 곳들은 투자를 하셨을 때 최소한 빠지지는 않겠다. 왜냐면 지금도 이제 곧 있으면은 개포지구가 관리처분이 또 나게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주 세대가 계속 지금 이주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고 또 5년 후가 되게 되면은 또 이제 둔촌지구에 대한 또 개발. 그러니까 차례차례 가다 보니까 계속 이주 세대가 계속 나기 때문에 한동안은 새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빠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지역 중에 예를 들자면 동탄 1지구 같은 데는 전세 비율이 90%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조가 있는데 대기조와 그리고 고민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조는 야 집이 전세 비율이 90%인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근데 이 고민이 동탄 1기 신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2기 신도시로 간다는 게 신축으로 향한다는 게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네. 대기조들은 2기 신도시 들어갈 때 나는 사겠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밀리는 거예요. 전세는 90%.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높다라는 건 사지 않고 전세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평생에 내 주택을 하나 사는데 살 마음은 없고 전세로는 살겠다. 왜냐하면 신축이 저 멀리 더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세 비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적으로 어떤 초이스의 두 번째 대상이 된다 그러면 투자 대상에서 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예전 같으면 전세가율 70% 이상이면 이게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석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전 그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면 안 되는 경우도 요즘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보 잘 취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오늘도 전화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반갑습니다. 가이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작년에 위례 지역에서 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예.
그 호반 베르디움이라고 38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네네. 내년 12월에 입주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지분 목동에 그 8단지 27평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10월 달에 전세가 만기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있어요, 네. 저는. 네. 근데 이걸 팔아서 위례로 이제 잔금도 치르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네. 전세를 좀 더 한 번 더 놔야 될지 그 전망이 네. 또 재건축도 또 한다고 또 목동이 하니까 네. 어디가 좋은 건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말들은 계속 뭔가 소문은 무성한데 확실히 이제 결론은 안 내려지고 일단은 네네. 어떻게 할까 이제 전세 만기 돌아오면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례 신도시 지금 곧 입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네. 그 지금 프리미엄 많이 올랐다가 잠깐 주춤했는데 요즘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12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년에 맞아요. 입주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예상을 했듯이 좀 많이 빠졌고 또 한동안은 빠질 건데 들어가고 입주하고 나서 한 5년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마 또 다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입주를 하는 걸로 결정을 이미 이제 나와버린 거죠. 네. 고객께서. 예. 일단은 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목동 거에 대해서 지금 몇 단지라 그러셨죠? 8단지요. 8단지에 대해서 이거를 전세를 놓고 가야 되냐 아니면 매도를 하고 가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죠? 네. 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시점. 자,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이 신호탄이 언제부터 저어질 거라고 터진 거냐면 임대주택 비율이 줄면서 이제 그 합병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다, 통합 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날 때부터 이미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이제 그 밑에 정치적 어떤 흐름과 연결을 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재건축의 신호탄은 터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터진 게 30년 연화부터 여러 가지가 터졌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1, 2년 후가 되면 굉장히 호황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물건에 진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 이제 목동은 굉장히 좋은 곳이죠. 교육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주부님도 살기 굉장히 좋고 네. 여러 가지가 좋아요. 저희 이제 우리 친정 어머님도 목동에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단지별로 컬러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지금 갖고 계신 8단지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단지에서 14단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용적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 용적률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8단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조합원이 남들보다 좀 더 많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세대 수가 적어서 조합원이 작을 수는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많은 거를 더 많이 차지해갖고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외려 조금 이 지역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조금 마이너스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6억 5천대 이상 가는 것들이 거기가 한 평당 지금 한 20 한 7평형의 가격대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매매가가. 근데 실질적으로 지분이 8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지분이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7평형이 뭐 16평인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지는 같은 평형대가 지분이 20평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 한다 그랬을 때 16평형을 최고로 정말 좋은 분위기로 130%까지 우리가 무상 지분을 받았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16평이면은 한 21평 정도 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지어졌을 때 21평을 무상으로 받는 가격이 지금 매매 가격이 6억 5천이니까 6억 5천으로 가격을 치는 거예요. 그럼 평당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 돈 주고 내 아파트 사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분양을 할 당시쯤 되면 3천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분, 다른 단지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똑같은 27평인데 지분이 20평이고
130% 계산을 한 1평 정도 되는데 계산했을 때 한 28평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평당 가격이 2,500인 거예요. 지금 시세로 봤을 때. 그러면 나는 3,000이고 다른 사람은 2,500인데 전체적 계산으로 봤을 때 내 8단지의 물건은 값어치가 지금 현재는 먹을 거 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를 사면 일반 분양이 10억이면 저는 10억 주고 사는 그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좀 아쉬운 건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렇게 안에 내공은 실제로 내용은 조금 부실하다. 약간 그 대신에 프리미엄을 뺀 거라서 아직 먹을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먹을 건 남아 있는데 네. 일단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지역 부동산에서 그것을 분석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바람이 떠가지고 크게 되면 다른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같이 커요. 그러니까 한 돈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분은 5평이 더 실제적으로 4평, 5평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가가 8단지는 한 6억 5천인데 1단지 같은 경우는 한 6억 6, 7천대 이렇게 되거든요. 1, 2천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단지가 가격 오를 때 같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투자가 누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방송을 봤으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기 때문에 진단해서 가겠지만 지역 부동산에서는 이런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냥 돌아가요, 시장이.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분위기 타시고 어차피 재건축도요 연식에 비하면 이게 2017년 정도인가 그때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더 탈 수 있으니까 위례 신도시 가실 때 혹시 너무 사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미련 없이 또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3년 안에 새 주택을 입주한 지 3년 안에 요거를 팔았을 때 비과세 되잖아요. 네네. 그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말고 가지고 가시면서 거기에서 네네. 불어오는 바람을 조금 챙겨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전세를 전세 놓고- 드셔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그죠, 네. 입주하고 나서도요. 아, 17년도부터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람이 더 본격적으로 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시청자님 예. 2017년쯤에도 신 대표님 함께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꼭 전화 주세요. 아이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끊으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나중에 지금 만약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알려지고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똑바른 투자, 바른 투자를 지금 많이들 재개발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학습 세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혹시나 바람을 휙 잘못 불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네. 바람 투자는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괴롭혀 주셔도 좋아요, 저희를요. 계속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77-6330번 다음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네. 곳 저희 봐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천안 신촌이요. 예, 네, 그거 34평. 네네. 예, 그거를 좀 하면 갖고 예. 가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해야 되는지 그 전망 좀 예. 듣고 싶습니다. 요번에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신촌 이편한 세상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자주 안 보셨죠? 많이 못 봤습니다. 여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세미나 오셔가지고도 질문 되게 많이 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당첨이 오히려 이걸 보시고 들어가셔서 33층인가요? 로얄층 당첨되신 분도 계시고요. 와. 저희 세미나에 빵 한 박스 왔잖아요. 고맙다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이게 분양을 할 때 당시 원래는 한 7억 정도의 분양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7억 3천에 지금 나왔는데,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층은 어떻게 좋은 층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좋은 층은 못했고요. 예. 아쉽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좋은 층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던 요 아현역입니다. 아현역에 보시게 되면 이편한 세상이라고, 일단은 1군 업체인 이편한 세상이라는 그런 2호선 전철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분양가는 한 7억 3천대 정도로 그때 당시 됐고요. 분양가가 이제 좀 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봤던 분들도 계시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은 평형대 7억 4천, 5천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요. 좋은 물건들이. 바로 옆에 공덕자이, 뭐 이 동네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것도 이제 7억 8천, 거의 8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7억 3천이면은 괜찮은 거죠. 물론 아현역과 공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현 자체가 원래 아파트 자체가요, 2대 2대 4로 이렇게 이제 2대 4대 4로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소형 평형으로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하면서 소형주택의 인기가 있다 보니까 4대 4대 2로 지었어요. 그건 뭐냐면 6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 이상 이렇게 비율이 지금 현재 4대 4대 2다. 그것은 아현동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여기는 서민 아파트화다. 그러니까 공덕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좀 밀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덕 같은 경우는 2대 4대 4 대형 평형이 더 많게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현역 자체가 2호선 전철역 초역석권에 있는, 완전히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고요. 아현동이 조금만 올라가면 다 언덕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로 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데다가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갔을 때 봤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로얄층이나 좋은 층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피가 몇 천이라도 분명히 뜨게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매가가 이제 7억 3천대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공덕하고 레미안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같은 가격대면은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뭐 그쪽을 사겠다. 왜냐면 공덕자리 같은 경우 이 지역에서 1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레미안이 한 같은 동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잘 가고 있어요. 안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좋은 층을 받으셨다면 가져가시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저층이라던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층 같으면은 6개월 이게 전매 금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가셔갖고 한번 갈아타게 하셔갖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네. 네. 아쉽습니다. 좋은 층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뭐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계속 다음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경기도 성남시 예, 은행주공 네네, 뭐 재건축된다 그래갖고 예, 25평을 좀 매수할까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아하. 재건축된다는 말만 듣고. 네네. 그래서 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예, 뭔가 분위기 보아하니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여기 진짜 예. 가도 되는 건지 이제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여기 혹시 뭐 여기 근처에 뭐 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 근처인데 조금 그 밑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여기 재건축 현장에 지금 이슈가 되는 지역이 두 군데인데 잘 아시죠? 뭐 하나는 저 밑으로 예, 신흥주공 있는 신흥주공이라고 것도 하고 저는 여기 은행주공하고. 은행주공 쪽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주공을 여- 보시는 예, 거죠. 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러 사람 일단 말이 네네. 좀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고 이래서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말이 안 맞는 게 어떤 게 안 맞을까요? 그럼 뭐 저기 부동산에 가서 들으면은 뭐, 이렇게 뭐 말해서. 오래된다. 올해는 뭐 될 거라고 이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내년이 된다고 그러고 또 이런 식이라서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예.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은행주공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신흥주공 이렇게 여기는 이슈가 두 군데가 되고 있고 위치적으로는 지금 산성역에 가까운 신흥주공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위치만 봤을 때 이야기고요.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연한이 2017년도부터 재건축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가 할 수가 예, 예.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시작해도 7년 후쯤 입주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 입주할 때까지요? 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한 7년 후쯤 예. 빨라야 예,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은행주공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5평 같은 경우 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1평 정도 돼요. 그러면은 몇 평이요? 21평 정도 돼요, 여기가. 근데 예, 예. 예, 실제적으로 이제 130% 이제 용적률을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하다 보면은 한 28평을 지금 매가 한 3억 정도 하는데 한 1,000만 원 또 나오거든요. 1,100, 1,0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아직까지 먹을 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그래요? 장기적인 투자로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장기적이니까 일단 넣어놓으시고 잊어버리고 있으셔야 돼요. 조합이 움직이는 건 그래요?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인 거고, 잘 진행됐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그래도 내용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 그 뭐야, 지하철도 생긴다 뭐 이런 말도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 재건축하고 조금 저기 한 게 길 자체가 앞으로 뚫리는 거 안 뚫리는 거는요. 현재적으로는 아직 내용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일단은 더 도시계획과로 가가지고요. 또 확인을 해보셔야지 돼요. 아, 예, 그래요? 구청이나 아니면 성남시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철이 네. 뚫리고 안 뚫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겠죠. 아, 그러면 매수해도 크게 후회는 안 하겠네요. 예, 장기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 그래요? 네, 예. 반포 이제 그 신반포 11차 같은 경우도 중간에 서울의장이 금전적인 이제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됐고 잠실 5단지도 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12년형인가 맞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셨을 때 내용은 괜찮다. 아, 그래요? 네. 네, 돌발 네, 변수만 없다면 네, 단서는 감사합니다. 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요, 저희 빠르게 문자도 한번 열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성수동 또는 남부터미널 근처에 투룸빌라가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 하는데 수익형으로 어느 지역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성수동이냐 남부터미널이냐? 대표님 좀 봐주세요. 성수동 남부터는 컬러가 둘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중견기업에서 웬만한 대형 땅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200평, 300평을 이제 네. 그 공장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다 산 건데 그 보통 한 1000평씩 다 사들였거든요. 공장형 아파트 800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바깥쪽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별로 없는 데다가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계속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데 공장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멋진 빌딩처럼 지어져요. 그러면서 임차가 지금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을 지역적인 위치로 지도를 좀 살짝 보시게 되면요. 길 같은 경우 바로 넘어가게 되면 강남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수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 중에서 당산동 1등이고요. 성수동 1등입니다. 개발됐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투자하셔도 괜찮다. 네, 이렇게 무조건 보여지고. 가야 되네요, 있으면.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시세로 전용 한 14, 5평 정도 된다 그러면요. 앞으로 2억 8천 9천이 될 공산이 큽니다. 신축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투자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장형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오피스텔은 서울 그 중심부에 있는 중심 상업지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다른 오피스텔이다. 건축법상만 오피스텔이지 그냥 다세대로 보셔도 돼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준공이 올해 안에 되는 거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걸 냈을 때 취득세 면제가 되죠. 면제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양도세 냈을 때 부가세는 국가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내버리게 돼요. 건물분에 대해서 뭐 매매가가 2억 6천이다. 그럼 건물분 2억 6천 8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800 부분들은요. 양도세 낼 때 매입 금액으로 정해져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취등록세는 4%대 면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부터미널 지금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네, 남부터미널 쪽. 예.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전철역 가까운 데는 거의 다가 사무실이지 투룸 같은 게 없어요. 거기 가보시게 되면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로 다 지어졌지 투룸 자체가 없거든요.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 굉장한 인기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최소 입지 규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뭐 록번기 힐처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1등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하셨을 때 무방하겠다. 둘 다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달라서 뭘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도 딱딱 잘 꼽아서 오시긴 하셨네요. 네네네. 일단은 찾으시면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세미나 통해서도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하기라는 주제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6월 15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네, 세미나 참석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 수 있을 만한 곳 꼽아드리겠습니다. 투자해서 괜찮을 만한 매물들 저희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2077-6393번으로 전화주시면 정보 점검해드릴게요. 오늘 ENR 투자연구소 김찬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매물 어느 곳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예, 마포구의 중심지역 합정동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홍대 상권의 직접적인 배후 지역이면서 역세권 개발이란지 상한 DMC 업무단지 이런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한강변과 역세권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전용이 넓은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김영효 소장님의 매물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거든요. 어느 곳입니까? 네. 자,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매물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투룸의 가격이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본 매물 투룸의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경쟁이 매우 뛰어난 매매가 2억 5천만 원의 투룸,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으며 두 번째 매물은 자, 소액 2천만 원 투자하여 개포동 재건축에 최고 개발 이익 수혜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열어볼 차례입니다. 김영준 소장님의 매물 먼저 열어볼게요. 첫 번째 매물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순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 볼까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김영조 소장님의 첫 번째 매물 양재동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일단 요약 먼저 해주세요. 네. 우선 시세 차익 매물이라는 점과 임대 수익형 매물이라는 점 추천 포인트로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자,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의 매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차익이 가능한 저렴한 매물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들 수 있겠으며, 자, 임대 수익률이 매우 높게 형성될 수 있는 현대기아본사, LG 연구단지 등 대기업 외 코트라 도로교통공단, AT센터 등 총 270여 개의 R&D 센터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안정적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많은 개발로 또 다른 강남의 중심이 되고 있는 양재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인근 지역에 뭐뭐뭐뭐 있나 좀 입지적인 특징들 따져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교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적인 측면 먼저 살펴봐 주세요. 자, 왜 강남의 양재동이 중심이 된다? 요 지도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재동은 경부고속도로 선상의 서울의 마지막 IC에 접해 있어 지방으로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위치해 있어 강북으로의 이동과 강동, 송파권역, 분당,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양재동을 꼭 통하여서만 거쳐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도보 5분 거리 내에 이용할 수가 있겠으며, 생활의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마트가 위치해 있고,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등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대형 의료 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고, 또한 원지동에 700개의 병실을 갖춘 첨단 의료시설 국립의료원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냥 뭐 조금 개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크게 큰 부지가 뭐 개발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몇 가지가 들리는 것 같던데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재동의 인근에 양재동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뭐 AT센터, 삼성 R&D 센터, 파인시티 개발, 그린벨트 개발,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11년도에 무산된 뒤 4년간 방치되어 온 파이시티 개발에 최근 들어 도시 첨단 물류 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권 개발 호재의 뜨거운 감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부지에 가보시게 되면 명도하기 어려운 항상 집회 선두에 있는 화물연대 또 기사분들 많은 금액을 투입하여 이사를 다 내보냈습니다. 자,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업지역 용도의 최고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지정이 되면, 자, 대한민국의 관심사죠. 송파, 광동의 화두, 제2 롯데월드, 연건평 25만 평에 123층 규모의 제2 롯데월드 같은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해단지 개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T센터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양재동 화해공판장, 토지가 무려 2만 평이나 됩니다. 자, 2만 평의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에 20층에서 30층 규모의 고밀동 농업 컨벤션 센터 및 화해 유통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약 4,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농업 및 화해와 관련된 건물을 4개 동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전략이 되겠는데요. 자,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한 단체가 30년간 임대를 한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게 다시 시설을 넘기는 BOT 방식이 되겠습니다.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고 양재동의 입지 여건 때문에 금융기관도 경제성을 인정하여 많은 단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이 두 가지의 개발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엄청난 고용 창출, 그리고 집가 상승 및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이 상승될 예정이며, 시세 차익이 충분한 본 매물의 입지적인 개발 호재, 장점 모두 갖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 저희 살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아직 준공은 완료 안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지 이 특징은 또 우리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본 매물 5층에 3층, 로얄층에 신축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중공후 양재동 인근에 관리까지 하고 있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으며 내관 내장재 및 그리고 부수적인 가전 모두 인입되어 있는 건물의 설치물들이 다른 어떤 건물보다 차별화될 정도로 신축될 예정이고 이 매물의 구성은 투룸 2세대, 나머지는 평수가 큰 3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차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지정 주차가 가능한 편리성을 갖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매물지와 똑같은 동일한 건설사가 지어진 매물이 물건지 바로 앞 신축한 샘플하우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0월쯤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재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는 매매 가격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임대 수익도 한 어느 정도 예상되나? 이것도 따져보고 가셔야죠. 매매 가격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자,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이자 키워드인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강남 투룸의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2억 8천에서 9천만 원 사이인데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 성격을 띤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월세는 5천만 원에 9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여 투자 시 자, 5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연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로도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본 매물을 매수할 때 또 우리가 또 챙겨야 할 유의사항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장 이것만큼은 좀 염두에 두고 가라. 뭘 꼽으시겠어요, 소장님?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항상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의 임대 수요 및 공급 물량, 매매 가능 금액, 그리고 현장의 도로 사정, 입지적인 조건들, 시장 조사를 통하여 직접 점검하셔야 되는데 자, 본 매물은 샘플로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정보 다시 한번 점검하시죠. 이번엔 마포구로 가볼 겁니다. 김철문 이사께서 준비하신 매물 열어보시죠. 마포구 위치해 있습니다. 합정동 매물 점검할 텐데요. 이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위치한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합정동으로 가시죠.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또 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투자 포인트 살펴주시죠, 기사님. 네, 첫 번째로 뛰어난 입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합정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접해 있죠. 한강변의 개발 수혜라든지 역세권의 가치를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풍부한 임대 환경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교통편에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면 업무타운이죠. 상암 DMC라든지 공덕 비즈벨트 이런 풍부한 그 임대수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홍대 상권 하면 다 아실 겁니다. 풍부한 그 임대차 수요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여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보시면 합정동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공급이 거의 끊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투룸 공급의 희소 가치라든지 특히 전용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높은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를 안을 경우 약 1,6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매도 차익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매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입지상으로는 어떤 장점을 꼽을 수가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마포구의 복합개발단지의 중심 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보시면 교통이라는 상권, 업무시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첨단 IT, 미디어 이런 게 배후 지역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자인 출판 지구가 바로 앞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 매물 지역
합정역인데 보시면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잠깐만 이동하시면 실질적으로 홍대 입구역에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4개의 코트러블 역세권 하단 쪽으로 잠깐만 이동하시면 당산역에 이 지역에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도 약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의 많은 기업체가 이 지역에 많이 사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강변북로가 차량으로 1분대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올림픽대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 서부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간선 도로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리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지 하단 지역에 보시면 여의도 업무타운이라든지 우측에 보시면은 홍대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좌측에 보시면은 풍부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한 DMC 업무단지가 있죠. 또 상단쪽으로 보시면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백화점 더불어서 우수한 대학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실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대기되어 있나? 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마포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4대 성장 거점인데요. 본 매물이 중심지역 합정동입니다. 바로 좌측 우측에 보시면 상암 DMC라든지 홍대 상권, 더불어서 공덕 비즈벨트가 있는데요. 여기 중심적으로 지금 개발되는 곳이 본 매물이 있는 합정동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업과 업무, 주거 이런 부분이 컴팩트 시티로 현재 개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 3분의 1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서부권의 중심 핵심 지역으로 거듭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잠깐 이동하시면 홍대 입구역이죠. 여기 경의선 지하 통화로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과 쇼핑, 업무단지로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홍대 입구역에서 합정역 주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출판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암 DMC 업무타운입니다. 여기가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요. 상암 DMC 랜드마크가 지금 7월 중에 다시 한번 매각을 통해서 여기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풍부한 그 주변의 핵심적인 업무타운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는 배후 주거지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우측에 보시면 홍대 상권의 평창이라든지 하단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당인리 발전소가 가족 테마 공원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강변의 그런 수혜가 직접적으로 1년 정도면은 이 주변 지역에 퍼질 걸로 예상되는 핵심적인 개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합정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고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이거 궁금해요. 10월쯤 준공 완료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착공이 들어간 물건인데요. 이 매물은 총 5층으로 지어집니다. 바로 전면 지역에 양면이 7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지금 현재 총 5층 건물 중 2층인데요.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전용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도 3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룸이지만 기본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실거주 수에서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넓은 거실이 특징이면서 보통 안방 같은 경우 12자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방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인 가족 이상이 거주해도 무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유로움이 돋보이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합정동 매물 앞서서 살펴본 바로는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라고 봤어요. 어떻게 이 계산 가능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요? 이 매물은 분양가가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가 2억 4천대 형성돼 있기 때문에 1,6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2년 단위로 전세가가 3천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년만 투자하셔도 여기에 투자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가 보시면 중구와 더불어서 이 홍대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5만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결론적으로 1금융권에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은행이자 50만 원 정도 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 5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4,600만 원 정도 투자하실 경우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약 12% 정도 가까운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합정동 매물 매수하실 때 유효사항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밀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가능한 한 전용이 큰 것 쪽으로 선택하시고요. 한강변이나 역세권에 이런 중간쯤에 투자하시면 양면성이 있는 그런 장점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을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투자의 정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맞게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합정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강남권 쪽으로 갈게요. 양재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아유, 개포동이네요. 양재동 아닙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북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 점검하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매물입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드릴게요. 소장님 어떤 거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아, 네. 본 매물 너무도 많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본 매물의 많은 매력적인 장점 중에서 자, 세 가지만 추천 포인트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자, 희소성이 되겠습니다. 양재천 조망권이 되겠는데 자, 아마 강남의 다세대를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지역에 아마 본 매물과 같이 거실에서도 양재천을 조망할 수 있는 이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없다라고 보셔도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 희소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학군 배정입니다. 학교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강남하고도 최고의 명문 학교들인 자, 구룡초 박대한 선수가 졸업했던 대치중 그리고 개포고 숙명여고 등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명문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 투자의 벤치마크처럼 중요한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전철 역세권입니다. 강남 최고의 핫플레이스 개포 재건축 2주가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매물이 매봉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철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주거지로서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포동의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들 이제 챙겨드릴게요. 자, 매물이 위치한 지역 앞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뭐 이제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특징들 살펴주신다면 뭘 더 꼽으시겠어요? 아, 네. 자, 본 매물 도심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강남 어떤 매물에서 느낄 수 없는 전원주택의 느낌이 충분하게 들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본 매물지와 양재천이 바로 접해 있고 옆으로는 개포와 수서를 가로지르는 달터 근린공원이 21만 평의 규모로 내 집 앞 정원처럼 자리해 있습니다. 다른 매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요즘 세입자분들의 생활 수준이 매우 향상돼 있습니다. 자,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또 산책로가 있고 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전철이 가능한 쪽에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매물 모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녹지 공간과 뷰를 선호하는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의 임대 렌트 또한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입지적인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 될 만한 것들도 챙겨봐야 되겠죠. 어떤 개발 호재들이 대기 중입니까? 네, 이 집에 접해 있는 바로 앞, 옆 토지가 모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지인데요. 자, 이 공원들이 앞에 달터공원 정비 근린 사업을 통해서 모두 다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자, 이 파격적인 개발 호재가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 투자처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아마 솔루션이 될 것으로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본 매물의 특급 개발 호재인 개포 주공 시형 아파트의 본격적인 이주가 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 지금 6월 말일까지 이미 80% 이상의 이주가 마무리가 됐고, 9월 달에 철거 예정, 그리고 12월 달에 조합원들의 동호수 분양, 그리고 2016년 내년 봄에는 일반 분양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3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또 지속적인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전체 12,000세대입니다. 이 12,000세대가 대거 이주하면서 거대한 강남권에는 35만 평의 35만 평 부지의 새로운 신도시가 신축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매도 타이밍에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본 매물이 이 개포 재건축 지역에서는 가장 최근 거리에 입지해 있습니다. 많은 개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도 개포주공에 대한 후광효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건물들은 모두가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특징 살펴주신다면요. 네. 자, 현대건설에서 근무하였던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그런 시공 능력이 매우 뛰어난 탄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이 되겠는데요. 자, 매복 역세권이면서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28세대의 대규모로 건축하는 건물로서 건물 내외관을 모두 대리석 마감 시공하고 외관이 매우 수려하게 전세대 지정 주차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및 보안을 위한 32세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이며, 드럼 세탁기, 에어컨, 전기 쿡탑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실용성 및 투자 가치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이 물건에 접근할 수 있을까? 매매 가격 살펴주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개포 주공 재건축의 조합원의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이 30평 기준에 1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는 12억 원, 전세가는 8억에서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소액 2천만 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자,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6천만 원,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 집을, 강남에 내 집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융자 1억 9천만 원을 이용하여 월세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현금 투자 6천만 원 하여서 이자를 제하고 수익률, 연수익률 720만 원, 연 10%의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유의점 듣고 싶은데요. 재건축, 재개발 인근 투자 시에는 재건축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도 가격이 받쳐주는 곳에 투자를 하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청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답사해서 점검하셔서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가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개포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궁금하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못다 알려드린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요. 2077-6393번으로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주세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NC 도시개발 김영도 소장, 이해달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